2021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문제 수학 나형 풀이 시작할게요. 자, 1번. 자, 2의 3분의 1승 곱하기 2의 3분의 2승. 2의 1승이므로 정답은 2가 되겠죠. 2번 정답. 다음 2번. 미분하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2. 1을 대입하면 f'1은 1. 정답 1번. 3번.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므로 제곱하면 4분의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탄젠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루트 3 제곱하면 3이 되어서 동그라면 4분의 15. 정답 4번 되겠죠. 다음 4번. 자, 분자의 2차식을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자, x 플러스 8. 자, 분자 분모 x 플러스 1 약분식이니까 극한값은 7. 2번 정답 되겠죠. 다음 5번 문제. 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조건부 확률 P, B 바 A를 구하라. 자, P, B 바 A는 PA분의 PA 교비죠. 자, 여기서 분자는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합 B가 되고요. 자, 분모는 여전히 PA가 되죠. 그래서 그 값은 자, 분자부터 쓸게요. 자, PA 5분의 2. 자, 그 다음에 PB 5분의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합사건의 확률 10분의 9. 자, 거기다가 A의 확률에 역수를 곱해주면 되죠. 따라서 곱하기 2분의 5. 이렇게 분배 법칙을 먼저 쓸게요. 그러면 1 플러스 이렇게 분배 법칙 쓰면 2. 자, 이렇게 분배 법칙 쓰면 마이너스 4분의 9. 따라서 계산하면 4분의 3이 나오죠. 5번 정답 되겠죠. 6번. y fx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극한값을 구하라. 자, 그래프를 따라서 x가 0에서 오른쪽으로 접근할 때 0의 오른쪽에서 그래프를 따라 접근하니까 극한값이 2의 수렴 맞죠. 자, 2 플러스 자, 그래프를 따라서 2의 왼쪽으로 접근할 때 2의 왼쪽 이 그래프를 따라서 2에서 왼쪽으로 접근하니까 0에 가까이 가죠. 따라서 2 더하기 0이므로 정답은 2, 5번 되겠죠. 7번. 자,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 자, A8이 양수래요. 자, A8이 양수거든요. 그럼 앞으로 자, 왼쪽으로 역방향으로 가니까 3을 대주면 되겠죠. 따라서 양수에다가 양수를 더하니까 A7도 양수고요. 앞으로 계속 양수를 대주니까 A3도 양수겠죠. 자, 그래 첫 번째 등식에서 A3도 양수, A7도 양수. 따라서 A2도 양수였겠죠. 그래서 첫 번째 등식에서 공차가 마이너스 3이므로 자, A3를 A2에 대해서 쓰면 A2 플러스 D이므로 A2 마이너스 3이고요. 자, 곱하기 A7은 A2에다가 플러스 5D이므로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자, 그 값이 64. 자, 근데 이때 전기에서 A2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도 되고요. 자, A2 마이너스 3이 A2 마이너스 15보다 12가 더 큰 수이죠. 그래서 64를 12 간격 차이 나는 자연수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하면 16 곱하기 4, 즉 16이 4보다 12가 큰 수가 되죠. 따라서 A2-3이 16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2는 19가 되겠죠. 정답 3번 되겠다. 다음 8번. 내수 1, 3, 5, 7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수를 A라고 하고요. 내수 4, 6, 8, 10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하나의 수를 B라고 하자. 그래서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할 확률. 자, A를 기준으로 분류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A 값이 자, 1이 될 때 만족하는 B 값이 있는지 확인했더니 없고요. 자, A 값이 3일 때 만족하는 B 값은 3분의 4, 6, 8, 10. 자, B가 4, 6, 8, 10. 네 가지 모두 다 가능하고요. 자, A가 5일 때 가능한 것은 5분의 6, 8, 10. 즉 B 값은 6, 8, 10 3개가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A가 7일 때 가능한 것은 7분의 80. B 값은 8하고 10이 가능하죠.
그렇죠. 따라서 4가지, 3가지, 2가지 해서 9가지 경우 수가 생기죠. 자, 9를 분자에다 두고요. 자, 분모는 A가 4개 중에서 하나 선택되고요. 4. B도 4개 중에 하나 선택하니까 4 곱하기 4분의 9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므로 16분의 9가 정답이 되겠죠. 2번 정답됩니다. 9번. 자, AB가 8이고요. 그림을 개형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여기가 A, 여기가 B, 그리고 C인 삼각형이 있을 때 각 A가 45도, 각 B가 15도. 그럼 각 C는 얼마죠? 15와 45가 60이니까 얘가 120도가 되죠. 그리고 AB의 길이가 8이랍니다. 이때 선분 BC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네요. 따라서 이제 사인 법칙이 되는 거죠. 사인 45도분의 BC의 길이는, 그렇죠? 사인 120도, 사인 120도 분의 8이 되죠. 물론 이제 사인 120도의 값은 사인 60과 같죠. 자, 이건 비례식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사인 45가 얼마죠? 2분의 루트 2고요. 자, 사인 60이 얼마죠? 2분의 루트 3이죠. 즉, 사인 45와 사인 60의 b가 루트 2대 3이니까, 루트 2대 루트 3이니까 그 b가 BC 대 8과 같죠. 따라서 BC 선분의 길이는 8 루트 2를 루트 3으로 나누면 되고, 유리화해주면 3분의 8 루트 6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다. 자, 다음 10번. 자, 함수가 1을 기준으로 해서 1 미만일 때, 1 이상일 때 다항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fx 함수가 주어졌어. 그때 조건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답니다. 첫 번째, 1에서 연속 조건, 1에서의 좌극한이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되고요. 1에서 우극한 및 함수값은 b 플러스 4가 돼서 1에서 연속되기 위해서는 같아야겠죠. 자, 따라서 b가 소거되니까 따라서 a 값은 3이 나오죠. a 자리에 3을 넣고요. 다음에 f 프라임 x 함수 f 프라임 x는 자, 어차피 지금 다항 함수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x가 1보다 작을 때 미분해 주니까 3x 제곱 플러스 3이 되고요. 자, x가 1보다 클 때는요, b 값이 되죠. 상수로서 b가 되죠. 따라서 1에서의 좌미분 계수는 3 곱하기 1 더하기 3 해서 6이 되고, 자, 우미분 계수는 그냥 상수값 b가 되죠. 따라서 b 값은 6으로 결정 나온다. 따라서 합하면 9가 정답이겠다. 4번 정답 되겠다. 자, 다음 11번.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을 an이라 하자. 따라서 an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자, 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5분의 n 플러스 5. 자, 분모가 n 플러스 1, n 플러스 5로 쓸 수 있으므로 약분하니까 n 플러스 1분의 1이 an이 되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요 시그마의 값에서 ak가 k 플러스 1분의 1이고 역수니까, 자, ak분의 1은 k 플러스 1이 되죠. 이 녀석의 시그마 k 이퀄 1에서 10까지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되죠. 자, 따라서 등차 수열의 합공식으로 풀어볼까요? 자, 2분의 항수 10개. 자, 초항은 k 플러스 1에 1넣으니까 2. 자, 말항은 k 플러스 1에 10 넣으니까 11이 되죠. 따라서 이제 계산해주면 13에다가 5를 곱하니까 65가 정답입니다. 1번 정답입니다. 자, 다음 12번. 자, 어느 회사 플랫폼 근로자의 일주일 근무 시간을 확률 변수 x로 두면 이는 정규 분포로 따른답니다. 자, 평균이 m, 다음에 표준 편차 5. 이거 되겠죠. 자, 그때 이미 추출한 n이 36만. 그리고 표본 평균은 당연히 정규 분포로 따르고요. m이고, 자, 분산은 36분의 5의 제곱. 따라서 표준 편차는 6분의 5가 되겠죠. 자, 그때
표본 평균이 38시간 이상일 확률을 구해봤더니 0.933이었다. 자, 이 부분을 나타내면 이렇게 되죠. P X바가 38 이상이 될 확률. 자, 그 값이 0.933이었다. 이 녀석을 표준화시켜서 다시 쓰면 G, 자, 38 마이너스 X바의 평균 M 나누기 X바의 표준 편차 6분의 5. 그 값이 얼마다? 0.9332를 0.5와 0.4332의 합으로 나누어서 자,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평균이 제로이고요. 자, 동그라미 친 요 경계값이 이상이니까 요 부분이 동그라미였다고 칩시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이 0.5가 되는 거고요. 자, 요 부분이 뭐가 된다? 0.4332의 면적을 갖게 되죠. 자, 표에서 0.4332를 갖는 지의 값이 1.5죠. 자, 그래서 대칭적으로 이렇게 된 그래서 0.43인 부분에 요 좌표가 뭐가 된다? 1.5가 되죠. 따라서 지금 그림에서 이 거리하고 자, 이 거리가 같죠. 따라서 동그라미의 값과 1.5의 값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동그라미의 분자에 마이너스 1 곱해서 m-38 나누기 6분의 5 하는 값이 1.5, 2분의 3과 같다라고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m의 값은 2분의 3 곱하기 6분의 5에다가 어떻게 38을 더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4분의 5가 1.25이므로 39.25가 m의 값이 되겠죠. 따라서 3번 정답 되겠다. 다음 13번.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속도 함수가 주어졌고요. A는 양수랍니다. T 이꼴 0일 때부터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때까지 움직이는 거리가 2분의 9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라. 자, 속도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부호가 바뀌는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죠. 자, V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여기 수평축을 시각축 0, 수직축을 VT라고 했을 때 VT가 T에 대한 2차식이죠. 자, T로 묶어내니까 T-A. 자, T 절편이 0과 양수인 A 그리고 아래로 볼록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VT 그래프가 되죠. 자, 그래서 A일 때 T 이퀄 A일 때 자, 음수였다가 양수로 V의 부호가 바뀌니까 자, 요 T 이퀄 A일 때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순간 그때까지 출발해서 T 이퀄 0에서 그때 움직인 거리는 요 아랫부분, 요 빗금친 요 부분의 면적을 의미하죠. 따라서 2차 함수의 수평축과 이루는 면적 공식 정도는 외워두고 있어야겠죠. 6분의 제곱차원 계수의 절대값 보니까 1이죠. 여기다가 두근의 거리, 여기는 A죠. A의 3승, 그쵸? A의 3승. 6분의 A 3승이 2분의 9와 같다라고 하면 자, 약분 해주니까 따라서 A 3승은 27이 되죠. 따라서 A는 3이 될 것이다. 따라서 3번 정답 되겠죠. 다음 14번. 자, 5명이 둘러 앉을 수 있는 원탁자가 있는데 두 학생 A, B를 포함한 8명의 학생이 있다. 자, 8명의 학생 중에서 A, B를 포함하여 5명을 택한다. 자, A, B 2명이 있고요. 포함해서 8명이 있으니까 A, B 제외한 6명이 있었겠죠. 자, 근데 A, B는 그대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A, B를 포함하여서 5명을 선택한다면 6명 중에서 3명을 택하겠다. 그래서 A, B 포함해서 5명이 선택되어서 그 5명을 원탁자에 앉히는데 또 조건이 A와 B가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럼 먼저 자, A, B는 그대로 뽑히니까요. 신경 쓰지 말고 나머지 6명 중에서 3명을 뽑아야겠죠. 6명 중에서 6, 3, 3명을 뽑고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웃해야 되니까 A, B를 한 명으로 보고
하나, 둘, 셋, 네 명을 원탁자에 앉히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따라서 3팩토리얼. 자, 거기다가 이웃하는 A, B를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를 곱해줘야겠죠. 따라서 계산하면 6C3은 20이 되고요. 곱하기 3팩토리얼 6이고 6이 12. 정답은 240 되겠죠. 4번 정답 되겠죠. 다음 15번. 곡선 2의 ax 플러스 b 거듭제곱과 직선 y = x가 서로 다른 두 점 a와 b에서 만나더라. 그리고 요 선분 AB의 길이가 6루트 2라고 주어졌고요. 그렇게 해서 색칠되어 있는 사각형 사다리꼴이죠. ACDB의 넓이가 30이랍니다. 그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자, 이 문제는 일단 여기 점 A에서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서 자, 이렇게 만드는 점을 H라고 두면 삼각형 AB, H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왜냐하면 Y = X는 기울기가 45도니까 요각이 45도, 요각도 45도, 여기 직각이 그렇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서 1대 루트 2b에 의해서 요 길이가 6이 되죠. 요 길이도 6이 되죠. 됐죠? 그래서 C점의 좌표를 알파, X좌표를 알파라고 두면 D점의 X좌표는 알파 플러스 6이 되겠죠. 물론 Y좌표는 제로고요. D. 그러면 A점의 좌표는 X좌표는 알파라서 같고요. 그다음에 Y = X 위에 있기 때문에 알파, 알파가 되죠. 자, 점 B도 Y = X 위에 있으므로 알파 플러스 6, 알파 플러스 6이라고 일단 쓸 수가 있겠죠. 됐죠? 그리고 사다리꼴 넓이가 30이라는 수함식으로 주어진 것에서 식을 쓰면 사다리꼴 넓이 2분의 1 곱하기 평행한 두 변의 길이가 AC가 지금 알파, 그 다음에 B 여기도 이제 HD도 알파니까 6 플러스 알파가 BD 되죠. 따라서 알파 더하기 6이니까 2를 앞으로 뽑아내고요. 알파 플러스 3이 되죠. 그 다음에 높이가 6이 되죠. 곱하기 6. 그 값이 넓이 30과 같다. 자, 이렇게 약분을 신나게 해주면 따라서 알파 값은 얼마 나온다? 알파 값은 2가 나오죠. 됐죠? 따라서 점 A는 자, 2,2가 되고요. 자, 점 B는 8,8이 됩니다. 점 A와 점 B는 y = x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y = 2의 ax 플러스 b 거듭제곱 지수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죠. 따라서 두 점 A, B를 지수함수에다가 각각 대입하면 자, 점 A를 대입하면 2라는 값은 x자리 2를 대입했을 때 y 값이므로 2의 2a 거듭제곱 2a 플러스 b 거듭제곱과 같다는 식이 나오고요. 그렇죠? 자, b를 대입하면 8이라는 값은 2의 8a 플러스 b 거듭제곱과 같다는 식이 나오죠. 자, 첫 번째 식에서 2a 플러스 b가 1이라는 식이 나오고요. 자, 두 번째 식, 8은 2의 3승이므로 자, 8a 플러스 b가 3이라는 식이 나와서 아래 식에서 위 식을 빼주니까 6a가 2가 나와서 따라서 a 값은 3분의 1이 나오죠. 이를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해주면 b 값은 여전히 이제 3분의 1의 값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종적인 답 a 플러스 b의 값은 3분의 2. 4번 정답. 다음 16번.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축 위의 점 pn 그리고 곡선 루트 3x 위의 점을 qn. 자, 그리고 요 두 조건을 만족하고요. 그림에 표시되어 있고요. P1의 좌표가 1,0이래요. 문제를 읽다 보면 알겠지만 자, PN의 x좌표를 AN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A1이 1이라는 값을 준 것이죠. 됐죠? 그래서 삼각형 OPN 플러스 QN의 넓이 AN을 구하는 과정이다. 됐죠? 자, AN 넓이는 저기 점 O, 저 PN 플러스 1, QN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 라지 AN을 구하는 과정이 됩니다.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전 pn의 좌표를 an으로 잡았기 때문에 a1이 1이라는 것을 준 거랑 마찬가지죠. 자, 이 부분 다시 내려와서 자, 쭉 읽다 보면 이므로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OPNQN과 QNPN, PN 플러스 1이 닮음이므로 이렇답니다. 까지 받아들이고요. 자, 내항끼리 곱이 자, PNQN의 제곱이죠. 자, PNQN의 제곱이 되죠. 그렇죠? 제곱이 OPN의 길이 곱하기 PN 플러스 1이라 쓸 수 있죠. 그리고 QN의 좌표가 AN, 루트 3의 AN이므로 여기 PN 플러스 1. 자, 요 값을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때 PNQN. 자, PNQN. 자, PN의 X좌표가 AN이고요. P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1이니까, 그렇죠. QN은 X좌표가 AN이고요. 루트 3X의 X자리 AN 대입하니까 루트 3AN이 되죠. 그쵸? 이렇게 되니까. 여기까지 따라왔네요. 됐죠? 따라서 OPN은 뭐다? OPN은 AN이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PN 플러스는 구하고자 하는 값이고요. 그다음에 PNQN은 요 높이가 되어서 뭐다? 루트 3AN이 되죠. 이제 제곱을 했기 때문에 요 제곱한 값은 3AN이 되겠죠. 따라서 3AN 이꼴 자, AN 곱하기 구하고자 하는 3분 PN 플러스 1이므로 AN은 양수이므로 AN은 양변 나누어지니까 가에 들어갈 값은 3이 되겠죠. 자, 따라서 삼각형 OPN 플러스 1 QN의 넓이 AN은 자, 2분의 1 곱하기 자,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나에 해당되는 게 아마도 OPN 플러스 1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루트 9n 마이너스 6은 PNQN을 의미하는 것 같네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PN 플러스 1이라는 값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거든. 우리가 A1을 1로 잡았고요. AN 마이너스 AN은 수열적 관점에서 공차가 되죠. 근데 공차가 3인, 즉 초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AN은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3n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죠. 공차가 3이니까 우리가 AN 플러스 1은 3n 마이너스 2에다가 3을 대주니까 3n 플러스 1이 나오죠. 따라서 지금 나에 들어갈 선분 OP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의 값과 같죠. 따라서 나에 들어갈 식은 3n 플러스 1이 될 것이다. 됐나요? 따라서 스몰 p 값은 3이고요. F8의 값은 이 식이 FN이니까요. N자리에 8넣으니까 8, 3, 24, 1랑 25가 되죠. 따라서 3에서 25로 다니까 28이 정답. 5번 정답. 다음 17번. 개형 한번 그려보면요.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직각인 A. 그렇죠? 여기가 B, 여기가 C일 때. A와 B, AB 길이가 2 로그 2의 X라고 했고요. 자, AC 길이가 로그 4의 X분의 16. 그리고 ABC 넓이를 SX라고 표현했네요. 그래서 SX가 X 이퀄 A에서 최대값 M을 가질 때 A 플러스 M의 값을 구하라. 단 X의 범위는 1과 16 사이다. 자, SX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SX는 자, 2분의 1 곱하기 2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4의 자, 로그 4의 X분의 16의 자체를 로그 성질에 의해서 로그 4의 16 빼기 로그 4의 X라고 일단 쓸게요. 자, 그러면 간단히 하면 2가 약분되어서 로그 2의 X가 앞에 있고요. 곱하기 자, 로그 4의 16은 16이 4의 제곱이므로 2로 쓸 수 있고요. 자, 빼기 뒤에 여기 로그 4의 X에서 4는 2의 제곱이므로 2가 앞으로 나올 때 역수로 나오니까 2분의 1의 로그 2의 X가 되겠죠. 자, 됐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한 번 더 할까요? 자,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하면서 요 괄호 안의 부분에 2를 앞으로 묶어낼게요. 2 묶어내고 t가 되고요. 1 마이너스 2로 묶지 말고 2분의 1로 묶을까요? 자, 2분의 1로 묶을까요? 2분의 1로 묶으면 2분의 1 t 4 마이너스 t가 되겠죠. 단지 t의 범위는 자, x가 1, 16 사이에 있기 때문에 밑이 1보다 큰 2, 로그 2를 각각 취해주면 로그 2의 x라는 t 값은 자, 로그 2의 1, 0보다는 크고요. 로그 2의 16, 4보다는 작다. t의 범위는 0과 4 사이에 있다라는 변역이 생기죠. 따라서 자 2분의 1 t 4 마이너스 t는 제곱차항 계수가 음수로서 수평축 t축에 대해서 위로 볼록인 함수 이차함수가 되는데 경계값 t 절편이 0과 4가 되죠. t의 변역이 0과 4니까 딱 요 부분이죠. 열린 구간. 자, 요 함수 형태에서 최대값은 대칭축에서 가지겠네. 따라서 t = 2일 때 가지죠. 자, t 값이라는 말은 t는 아까 뭐라고 했다? 로그 2x죠. 따라서 로그 2의 x니까 자, x가 얼마일 때? 4일 때. x4가 a죠. a 값이 4일 때 최대값을 가지고요. 그때 최대값은 t 자리에 x 2를 대입하면 되죠. 2를 대입하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요렇게 하고 나니까 최대값은 2가 되죠. 2가 라짐이 되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a 플러스 m은 4 더하기 2에서 6이 정답이 되겠죠. 1번 정답입니다. 다음 18번. 자, 최고차항 계수가 a인 2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킨다. 함수 y = fx의 그래프의 대칭축이 fx의 대칭축 정보도 줬네요. x = 1이라고 합니다. 그때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 자, 이차함수 fx를 식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fx는 최고차항 계수 a 묶어내고요. 대칭축이 x = 1이니까 괄호 열고 x-1의 제곱. 꼭지점의 y좌표를 상수 q라고 한번 더 볼게요. q. 됐죠? 자, 근데 실수 a의 최대값, 보기를 보더라도 최대값이면서 어떻게 다 양수죠. 따라서 a를 그냥 양수라고 잡아줘도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따라서 fx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포물선임이 분명하다. 그렇죠? 자,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나타내 볼까요? 만족시켜야 할 부등식 보니까 우변은 2차 함수 꼴이 완벽하죠. x에 대한 2차 함수. 꼭지점이 0,5이고. 자, 좌변이 보니까 f'x 프라임이 붙어 있고 절대값이 붙어 있죠. 이제 프라임을 한번 구해보면 f'x는 2배의 a의 x-1이 되죠. 자, 이 녀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우변부터 먼저 저기 그릴까요? 4x제곱 플러스 5부터 그림을 드리죠. 4x제곱. 자, 요 여기 x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y축이 있을 때 0,5를 꼭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그린 게 이게 y 꼴 4x제곱 플러스 5라는 범선입니다. f'x는 이런 1차 함수식인데 정점이 1,0이죠. 여기 1,0. 1,0을 정점으로 하면서 자 그놈의 절대값이니까 a가 양수니까 a가 잠시 양수니까 요렇게 지나가겠죠. 그러면 음수인 부분을 접어 올리면 자 요런 모양의 이제 v 모양이 될 건데 그쵸? v 모양 이렇게 될 건데 어떻게 실수 a의 최대값 자 2차 보물선 4x제곱 플러스 5가 크거나 같아 달랍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a가 최대값이 되려면 a는 기울기니까 자, 요 각과 관련되어 있죠. 이게 최대로 위로 벌려지면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여기 꺾어 x축 위로 꺾어 올려진 부분이 접하는 순간이죠. 요 보물선과 요 점을 찾는 거죠. 요 조건을 찾는 거죠. 접하는 조건. 그렇죠? 접했을 때 어차피 여기는 각이 같으니까요. 요 각이 가장 커져서 a 값 1차 직선 f'x 1차 직선의 기울기가 걸렸는데 a 값이 최대가 되겠죠.
접할 때, 이 접하는 순간 왼쪽이. 따라서 접한다는 말은 4x제곱 플러스 5라는 2차 함수식과 자, 요 왼쪽에 있는 요 꺾어 올린 직선은 2a x-1에서 기울기 값이 반대, 즉 마이너스 2a에 x-1이 식이 되죠. 그래서 방정식을 세우면 이꼴 우변이 마이너스 2a x-1, 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제로다라고 쓰면 되겠죠. 자, 저변으로 모두 모아서 정리하면 4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5 마이너스 2a 꼴 제로. 따라서 짝수 공식 4분의 1을 쓰면 b'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4 5 마이너스 2a가 뭐가 되면 된다? 제로가 되면 되겠죠. 따라서 a는 2차 방정식이 나왔네요. 자, a 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22 제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 c 마이너스를 여기다 달아주면 플러스 8이니까 따라서 a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0이 나오는데 양수로서 최대값이니까 2를 선택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 2번 되겠다. 다음 19번. 자, 1부터 6까지 자연수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어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어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다음 다시 넣는 시행을 2번 반복한다. 그래서 첫 번째 시행에서 작은 수를 A1, 큰 수를 A2 다시 이제 복원시킨 다음 다시 두 번째로 두 개를 꺼냈을 때 두 번째 시행에서 작은 수를 B1, 큰 수를 B2로 하자. 그때 두 집합 A, B를 다음과 같이 조건 제시법으로 주고요. 자, 요 조건을 만족할 확률. 근데 이제 같지 않다라는 부정 문구가 들어가 있죠. 시계, 수식에. 따라서 여사건으로 푸는 게 낫겠다라고 약간 판단해 주는 게 낫겠다. 따라서 A와 B의 곱사건이 교집합이 공집합일 경우를 생각해서 1에서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주면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따라서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를 먼저 따져주자. 그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자 봅시다. A1을 기준으로 첫 번째 시행했을 때 작은 수 A1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A1이 만약에 1이 나왔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1보다 큰 수 2, 3, 4, 5, 6 5개의 수 중에서 그쵸? 5개의 수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2, 4, 6을 선택했다면 자, 2는 그냥 A2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 큰 수 4는 B1에다 넣고요. 그 다음 가장 큰 수를 B2라고 넣으면 어떻게 A,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로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하나씩 나열이 되겠죠. 그 말은 5, C, 3 이렇게 선택해진 수가 바로 그 경우의 수가 카운트가 되는 경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A1이 2가 되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A1이 2예요. A1이 2예요. 그렇죠? 그러면 1은 절대 선택되면 안 되겠죠. A2가 될 수 없고요. 다음 B1이 선택됐다면 B2는 2보다 큰 수 중에 선택해야 되니까 교집합의 원소가 생긴다. 따라서 1은 절대 선택 아무 수도 되면 안 되니까 자, 2보다 큰 수 3, 4, 5, 6 서로 다른 4개의 수 중에서 또 다시 3개를 택하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쉽죠. 자, 그 다음 자, A1이 이번에 3일 때 한번 봅시다. A1이 3이에요. A1이 3. 그러면 A1, 3보다 큰 수가 지금 4, 5, 6이 있으니까 지금 A1이 1일 때, 2일 때 한 것처럼 4, 5, 6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택했다 칩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4를 그냥 A2를 대입하고요. A5를 B1이라 생각하고 6을 B2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만 있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자, 플러스
자, A1보다 큰 수 A2는 4, 5, 6 중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 값을 A2라고 주면 되고요. 자, 그 각각에 대해서 곱하기 B1과 B2는 어떻게 A1이 3보다 작은 수 1, 2 중에서 어떻게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2를 곱하면 되겠죠. 왜? B1이 작은 수니까 1에 해당되고 B2가 2에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뒷부분을 빠뜨려서는 안 되겠다. 자, 다음 지우고 이제 A1이 4일 때 봅시다. A1이 4일 때. 자, A1이 4예요. A1이 4면 자, 이제 5, 6 두 개 가지고 세 개를 선택할 수 없으니까 5, 6 두 개 중에서 하나를 택하면 뭐 된다? A2를 택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자, 4보다 작은 1, 2, 3 서로 다른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택해서 작은 수를 B1, 큰 수를 B2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다음, 자, A1이 5일 때 봅시다. 자, A1이 5일 때. 자, A1이 5예요. A1이 5면, 자, A2는 그냥 자연스럽게 6이 되죠. 1 자연스럽고요. 다음에 그럴 경우에 지금 5보다 작은 1, 2, 3, 4 4개 중에서 두 개를 택해서 작은 수, 큰 수 각각 어떻게 B1, B2에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 외에는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없죠. 자, 여기서 멈추면 되겠죠. 그렇죠? 아, A6일 때 안 되죠. 자, A1이 6일 때는 가능하지 않죠. A1보다 큰 수가 A2인데 올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여기서 멈추면 되겠죠. 자, 지금 카운트한 게 여사건인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경우의 수를 카운트한 거죠. 자, 계산하니까 자, 5시 3, 10, 4시 3이 4고요. 자, A1이 3일 때 1 더하기 3에서 4고요. 여기는 2, 3은 6이고요. 자, 여기는 여기도 6이죠. 따라서 총합을 해보니까 총합은 14, 18, 18에다가 여기 12를 대하니까 30이 나오죠.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6건의 확률이므로 1 빼기 분자가 30을 구했고요. 분모에 들어갈 모든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죠? 6장의 카드에서 2번을 반복했죠. 그리고 복원이고요. 2장씩 2번 꺼내죠. 자, 6개 중에서 2번을 꺼내고요. 연이어서 또 6개 중에서 2개를 꺼낸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6C2가 15. 따라서 1 마이너스 30 나누기 15 곱하기 15. 자, 이렇게 약분하니까 여기 2가 되어서 1 빼기 15분의 2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15분의 13이 되겠다. 그래서 선택지 5번이 정답입니다. 10번. 자, 실수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두 함수 fx,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가나다 조건을 만족한다. 자,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거나 그 값이 같아야 되고, 두 함수의 합이 x제곱 플러스 3x, 두 함수의 곱이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3x 마이너스 1. 자, 다해서 우변을 보니까 자, 이 2차식과 이 1차식의 곱으로 되어 있고 이 두 방식을 더했더니 나의 우변 x제곱 플러스 3x가 나오죠. 자, x제곱 플러스 1은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고요. 3x 마이너스 1은 직선인데 이 두 다항 함수의 그래프의 위치 관계가 만나지 않는다 또는 접한다 또는 두 점에서 만난다 세 가지 타입으로 할 수 있죠.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 타입이었다면 자, 가 조건에 의해서 포물선 2차식이 뭐가 된다? fx가 될 것이고요. 세 번째 타입 같은 경우에는 딱 잡아떼서 이제 x제곱 플러스 1이 fx다. 혹은 gx라고 말할 수 없죠. 교점이 두 군데나 생기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 위에 존재하는 fx는 자, 요 진하게 그리는 요 부분. 자, 첫 번째 교점까지는 어떻게? 위에 있는 2차식, 그리고 두 교점의 사이는 1차식,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시 2차식. 진하게 그린 거 이 부분의 합집합으로써 fx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세 가지 타입 중에 어떤 타입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x제곱 플러스 1과 3x 마이너스 1을 같다라고 둬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꼴 제로가 되어서 따라서
x-1, x-2 이꼴 제로가 되어서 따라서 두 개의 교점이 생기고 그때 교점의 x좌표는 1과 2가 되죠. 그래서 세 번째 타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구할 인티그랄 0에서 2까지 fx dx를 구하기 위해서 자 이제 그림을 완성시켜 볼까요? 자 요렇게 생긴 보물선이 꼭지점이 0,1이고요. 0, 여기 1이고요. 자 여기 x축이 있죠. 그리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요. 이렇게 그런 게 이제 여기 x제곱 플러스 1이고요. 여기에 3x 마이너스 1. 요 교점 이렇게 생기죠. 그때 x좌표가 여기 1, 여기가 3, 2 이렇게 되죠. 따라서 fx는 요렇게 진하게 그리는 요렇게 타고 갔다가 여기서 직선을 따라가고 다시 보물선을 따라가죠. 그렇죠? 자, 요게 y 꼴 fx가 될 것이다. 자, 그때 인티그랄 0에서 2까지 fx dx 값은 자 x가 0에서 1까지는 자 요 부분이죠. 0에서 1까지는 요식 2차식 즉 x제곱 플러스 1을 정적분 해주면 될 것이고요. 플러스 1에서 2까지는 빗금치는 요 부분의 사다리꼴의 넓이죠. 자, 첫 번째 교점의 좌표는 1,2가 되고요. 두 번째 교점의 좌표는 2,5가 되죠. 따라서 사다리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평행한 두 변의 길이 합 2 더하기 5, 7 그리고 높이가 1이죠. 마무리 계산을 해주면 3분의 1 x 3승 플러스 x의 0에서 1까지 정적분각 플러스 2분의 7 계산하면 3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7이 되어서 6으로 통분하면 2 더하기 6 더하기 21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6분의 29가 되겠죠. 선택지 3번 정답 되겠다. 그 다음 21번 자, 수열 A에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시킨다. 자, A3이 2고요. A6이 19가 되도록 하는 모든 A1. 두 개 이상 있나 봐요. A1이. 그 값의 합을 구해달랍니다. 자, A3가 2고요. 그 다음에 A4가 있을 거고, A5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6이 있었겠죠. 근데 A6이 이제 19가 되도록인데, A3이 2고, A6이 19라는 가정하에 이제 문제를 출발해보죠. 여기서 A3과 A4의 대소관계를 이제 기준으로 분류를 할게요. 자, A3이 A4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A3이 A4보다 큰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해 놓고요. 첫 번째, 자, A3이 A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럴 때 그 다음 항인 A5는요. 두 배의 A3에 자 플러스 A4가 되죠. 근데 A3이 2라고 했으니까 4 플러스 A4. 자, 따라서 알 수 있는 내용은 A4보다 A5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그 다음 항인 A6은 두 배의 A4 플러스 A5가 되고요. A6이 19라고 했죠. 따라서 자, 여기 우변 보니까 A5가 여기서 4 플러스 A4니까 우변은 3A4 플러스 4가 되죠. 자, 따라서 A4가 5가 나오죠. 이 5를 맨 위에 부등식에다가 넣어서 부등식을 만족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A4가 5고 A3은 2라고 했으니까 부등식을 만족하죠. 따라서 A4는 5이면 분명하죠. 따라서 A4는 5다. 됐죠? 그럴 때 물론 A5는 4 플러스 A4이므로 9가 되겠죠. 됐죠? 자, 두 번째. 자, A3이 A4보다 클 경우에는 그 다음 항인 A5는 자, A3과 A4의 합이고요. 자, A3은 2라고 했기 때문에 2 플러스 A4. 자, 따라서 A4보다 A5가 더 크죠. 자, 금방 앞에서 했던 경우가 똑같네요. 따라서 그 다음 항인 A6은 두 배의 A4 플러스 A5가 되고요. A6이 19이니까 19는 A5가 여기서 2 플러스 A4거든. 따라서 우변은 3A4 플러스 2가 되고요. 따라서 A4는 3분의 17이 나오죠. 이 값을 맨 위에 부등식 A4에 넣어서 부등식을 만족하는지 확인해 보면 부등식이 만족하지 않죠. 따라서 이 경우는 생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따라서
A4는 5가 되고요. A5는 9. 요 한 가지밖에 없는 걸로 결론이 나죠. 자, 그럼 지우고, 자, 이제 A1과 A2 값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앞에다 쓰고 해볼게요. A1, A2죠. 그럼 여기서 이제 A2와 A3의 대소에 따라서 자, 분류를 할게요. 자, A2하고 A3의 대소 관계가 이렇게 될 때, A2가 작거나 같을 때, 또는 자, A2가 A3보다 큰 경우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첫 번째, A2가 A3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렇다면, 자, 그 다음 항인 A4는 2배의 A2 플러스 A3가 되죠. 이제 A4가 5고요. 2A2, 그럼 A3가 2죠. 자, 따라서 A2는 2분의 3이 나오죠. 자, 이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A2에다가 2분의 3, 자, A3는 2니까 부등식을 만족하죠. 따라서 A2는 2분의 3이면 분명하죠. 자, 그런 상황에서 다시 그러면 이제 A1과 A2와 A3를 가지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A1과 A2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다시 분류할 수 있죠. 이 경우에. 자, 다시 첫째, A1이 A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있고요. 자, 두 번째, A1이 A2보다 큰 경우가 있겠죠. 자, 먼저 A1이 A2보다 작거나 같다면 우리가 이제 A3는 2배의 A1 플러스 A2가 되고요. 따라서 2는 2A1 플러스 여기서 A2가 2분의 3이라고 했죠. 2분의 3. 자, 따라서 A1은 4분의 1이 나오죠. 4분의 1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이 부등식에 집어넣어주면 A1이 4분의 1이고요. 자, A2는 2분의 3이죠. 그래서 부등식을 만족하더라. 따라서 A1, 우리가 구하는 A1은 4분의 1 하나 찾게 되었죠. 됐죠. 따라서 A1이 4분의 1이 하나 나오게 되죠. 4분의 1 하나 가지고. 그때 물론 A2는 얼마다? 2분의 3이죠. A2가 2분의 3일 때 A1이 4분의 1이더라. 그럼 두 번째, 자, A1이 A2보다 크다면, 자, A3은 A1 더하기 A2가 되고요. A3은 2고요. A1, A2가 2분의 3이었죠. 따라서 A1은 2분의 1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위에다가 부등식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면 A1이 2분의 1이고요. A2가 2분의 3,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 경우는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죠. 됐죠? 자, 두 번째 위로 올라와서 A2가 A3보다 큰 경우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 항은 A4는 A2와 A3 합이 되죠. 그리고 A4는 5고요. 자, A2는 구할 거고 A3는 2. 따라서 A2는 3이 나오죠. 이제 만족하는지 부등식 확인을 해보면 A2가 3이고 A2는 2니까 부등식을 만족하죠. 자, 따라서 A2가 3인 경우도 만족하더라. 그 다음 이제 앞에서 같이 이제 A1, A2, A3를 가지고 A1과 A2의 부등식에 의해서 한번 나눠 분류를 해봐야겠죠. A1이 A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또는 A1이 A2보다 큰 경우로 나누죠. 먼저 A1과 A2가 이렇게 A1이 작거나 같을 때 그러면 A3는 2배의 A1 더하기 A2 따라서 A3는 2가 되고요. 자, 2A1, A2가 이 경우는 3인 경우죠. 자, 따라서 A1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더라. 자,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위에 부등식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좌변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A2가 이때는 3이니까 부등식을 만족하더라. 자, 따라서 A1 마이너스 2분의 1 만족하죠. 자, 따라서 A1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도 만족하더라. 자, 그때 물론 A2는 3일 때죠. A2가 3일 때, 자, A1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만족하더라. 자, 이 두 가지로 구해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체크를 하죠. A1이 A2보다 큰 경우에는 자, A3는 A1과 A2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고요. 자, A3는 2가 되고요. 자, A1을 구할 거고 A2가 이때는 3이죠. 자, 따라서 A1은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자,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위로 올라가서 A1이 마이너스 1이에요. 이때는 A2가 3이죠.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생각하지 않게 되죠. 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는 자, A2가 2분의 3일 때 A1은 4분의 1을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A2가 3일 때 A1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만족하므로 합은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다. 자, 다음 22번. 자, 이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 7승의 개수를 구하라. 자, 일반항을 쓰면 8CR의
3의 r승에 x의 8 마이너스 r승이죠. 7승을 구하기 때문에 지금 8 마이너스 r이 7이라고 두면 따라서 r이 1일 때 8cr 3r의 값이 정답이므로 구하고자 하는 답은 8c1에 3을 곱하면 되겠죠. 8, 3, 24. 24가 정답이 되겠다. 다음 23번. 주어진 첫 번째 등식에서 양변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자, fx는 마이너스 4분의 1 x 4승 플러스 3x 적분상수 c. 자, 근데 f2가 10이므로 자, fx식에 x자리에 2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4 플러스 6 플러스 c 값이 10이다. 자, 따라서 자, c의 값이 8이 나오죠. 자, c 자리에 8을 넣고요. 자, f0을 계산하면 8이 나오겠죠. 정답 8. 다음 24번. 자, 밑이 5인 로그의 합. 따라서 로그 5의 진수의 곱이죠. 40과 8분의 5를 곱하면 5의 제곱이 나오고 여기 진수의 제곱을 앞으로 떨어뜨려주면 정답은 2가 되겠다. 다음 25번. 자,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길이 성분, 주어진 성분을 다 표시하면 AB가 6이고 AD도 6이고 AC가 10. 그 다음 BD가 루트 15, BC가 K일 때 구하고자 하는 값은 K의 제곱이죠. 요 각 A에 대해서 첫 번째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쓰고요. 다시 요 각 A에 대해서 이번에는 삼각형 ABC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시켜서 K에 대한 이제 2차 방정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즉 코사인 A는 먼저 작은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자, 분자에 6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15의 제곱 그리고 분모에는 2 곱하기 6 곱하기 6이 되겠죠. 자, 그 값은 이꼴 큰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A 값은 6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 그리고 분모는요 2 곱하기 6 곱하기 10이 되죠. 따라서 요 방정식 K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먼저 약분을 하면 분모에서 2하고 6을 약분시키고 다음에 2, 3은 6, 2, 5, 10. 그럼 좌변의 분자를 계산하니까 72에서 15를 빼니까 분자가 57이 나오죠. 3으로 약분하니까 3, 1은 3, 3, 9, 27. 따라서 좌변은 19가 나오고요. 좌우변은 5분의 136 마이너스 K제곱이 나오죠. 자, 따라서 K제곱은 136 마이너스 95가 되어서 계산하면 41 정답 되겠다. 다음 26번. 방정식. 자, 3차 방정식이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그때 양수 K 값으로 구해달라. 자, 주어진 방정식의 좌변을 fx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y 꼴 fx하고 y 꼴 0, 즉 x축과의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군데에서 만나도록 하는 양수 K 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문제가 재구성되고요. 자, f'x를 구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자, 이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해서 6, 4니까 이렇게 따라서 x 마이너스 2, 자 3x 플러스 4가 되죠. 따라서 이제 이꼴 제로가 되는 이제 부호를 박하기 위해서 x절편이 2와 마이너스 3분의 4. 자, x절편이 자 마이너스 3분의 4 하고요. 여기 2에서 가시죠. 그리고 아래로 볼록인 게 자, f'x의 개형이고 증가, 감소, 증가의 정보를 주고 있죠. 따라서 fx의 개형은 자, x 이퀄 3 마이너스 3분의 4, x 이퀄 2에 대해서 증가하고요. 감소했다가 증가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fx의 개형이죠. 됐죠? 자, 그때 요 지점의 높이, 즉 f2의 값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f2의 값은 자, k-12가 나오고요. 자, 여기 극대인 지점에서 값을 계산하려고 하니까 f-3분의 4. 자, 이제 분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좀 복잡해 보이죠. 따라서 잠시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여기가 x가 마이너스 3분의 4, 여기가 x가 2니까 한 이 정도의 x 이꼴 제로가 있었겠죠. 따라서 x 자리에 제로를 대입했을 때 fx의 값, 여기가 f0가 되죠. f0가 얼마가 나오냐면 k가 나오죠. 됐죠? 자, 여기 가만 보니까 극소점, 즉 f2에서 y 값이 k-2고요. f0이 k죠. 그러면 자, 위에 있는 여기 f-3분의 4는
양수 알파에 대해서 분명히 k 플러스 알파 값이 나오겠죠. 됐죠? 그래서 만약에 극대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여기가 x축이 있었다면 그렇게 해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문제 조건에 맞다고 생각한다면 k 플러스 알파가 제로가 돼서 따라서 k는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k가 양수죠. 근데 알파가 양수이므로 마이너스 알파는 음수가 되어서 문제에 적합하지 않죠. 자, 따라서 이렇게 k 마이너스 이 극소점을 x축이 지나가야만이 서로 다른 두 교점, 실근을 가지면서 k-2가 0이다. 따라서 양수 k 값은 2라는 정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2. 자, 다음 27번. 자, 두 이상확률 변수 xy의 확률 분포표를 각각 나타냈다. 자, 표를 잘 관찰해 보세요. A 확률이 여기 B, 여기 C, 여기 D 같죠. 자, 그때 확률 변수를 관찰해 볼게요. 자, 1, 11, 2, 21, 3, 31, 4, 41. 따라서 두 확률 변수 x와 y 사이의 관계는 자, y 값은 x를 10배 해준 다음에 어떻게 1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따라서 2의 y라는 값은 2의 10x 플러스 1을 구하는 것과 가까워. 따라서 12x 플러스 1이죠. 자, 따라서 2x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21이 나오죠. 그 다음 v의 y는 v의 10x 플러스 1이므로 10의 제곱 100 v의 x와 같고, 자, vx는 직접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라고 계산하면 되겠죠. 자, vx는 x의 제곱의 평균이 5라고 했고요. 거기서 평균이니까 2의 제곱 4를 빼니까 vx는 1이 나오죠. 따라서 결과값은 얼마다? 100이 나온다. 그러므로 그 두 값을 합해달라고 했으니까 합하니까 100 더하기 21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121이 되겠다. 자, 다음 28번. fx가 2차 다항 함수에 대해서 gx를 이렇게 정의했네요. 양변 미분하면 g'x가 fx가 튀어나오죠. 즉 gx의 도함수가 fx다. 혹은 fx의 한 부정적분이 gx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그때 닫힌 구간 0, 1에서 gx가 증가하도록 하려면 된다? 미분할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gx가 g'x가 0 이상이면 되죠. 그 말은 이 문제에서 다시 말해서 fx가 물론 닫힌 구간 0, 1에서 fx가 g'x가 fx니까 0 이상이면 되겠죠. 자, 그때 구할 값은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근데 주어진 fx를 가만 보니까 주어진 fx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실수 a가 y절편 자리에 있고요. 2차항과 1차항의 개수가 완벽하게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이걸 완전 제곱으로 해서 한번 대칭축도 알아볼까요? 2차항이 짝수니까 대칭축은 x 이꼴 마이너스 a분의 b 다시 딱 하니까 대칭축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따라서 마이너스 묶어내고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어서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 플러스 a가 나오니까 플러스 a 플러스 4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칭축이 이제 x 이꼴 마이너스 2고요. 그쵸? 그보다 오른쪽으로 두 칸 더 가면 y축이 있죠. x 이꼴 0이 되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y절편은 분명히 a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구간이 닫힌 구간 0에서 1이라고 했죠. 이 정도에 어떻게 x 이꼴 1이 있었겠죠. 근데 대칭축 x 이꼴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으로 하면 위로 블록이라서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거든. 그 구간에 뭐가 있다? x 이꼴 0하고 x 이꼴 1이 있죠. 이 닫힌 구간에서 어떻게 그 fx의 값이 0 이상이 된다는 말은 f1일 때 값이 0 이상이 됨을 보이면 당연히 f0은 0 이상을 보장받게 되죠. 따라서 F1이 0 이상임을 만족하면 되겠죠. 됐죠? 따라서
주어진 fx에다가 x자랑 1을 대입하니까 a-5가 되고 그 값이 0 이상이면 된다. 따라서 a 값은 5 이상, 최소값은 5 되겠다. 자, 다음 29번. 자, 흰 공 4개하고 검은 공 6개가 있대요. 그리고 서로 구분되는 서로 다른 세 상자 ABC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을 때 이제 중복 조합 같은데요. 같은 새끼는 구분하지 않는다. 중복 조합 같은데 담아야 할 구분되지 않는 게 또 두 개의 색깔이 있죠. 그게 문제고 또 하나 더 조건이 있죠. 각 상자에는 공을 반드시 2개 이상씩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공의 개수가 흰색 공이 작으니까 흰색 공으로 먼저 어떻게 3개로 분류부터 하고 갈게요. 자, 흰색 공을 자 분류를 할 건데 3개로 이제 먼저 분류를 할까요? 4, 0, 0. 그다음에 3, 1, 1. 그다음에 2, 2, 1. 그다음에 자, 3 여기 하나 빠졌네요. 자, 잠시만요. 여기 하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3 1 0이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2 2 0. 그다음에 2 1 1 여기까지죠. 일단 흰색 공이 개수가 작으니까 흰색 공으로 일단 세 상자 A, B, C에 담을 건데 일단 상자 구분 없이 일단 세 개로 분류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A, B, C 세 상자에 담는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자, 두 번째로는 각 상자에 최소 2개 이상 담아야 한다는 걸로 검은색 공을 먼저 채워 넣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 검은색 공, 나머지 공을 그 상자에 담는 경우 세 가지를 생각해 줘야죠. 자, 첫째, 흰색 공을 4, 0, 0으로 분류했을 때 첫 번째, A, B, C 세 상자에 나누어 담으려면 세 가지가 있죠. 이 4라는 놈을 누가 가질래? A가 가질래? B가 가질래? C가 가질래? 세 가지가 있죠. 됐죠? 자, 거기다가 곱하기 이번에는 이제 검은색 공 6개를 이제 어떻게 넣어줄 것이냐. 2개 이상 들어가도록 만족하면서 나머지를 어떻게 남김없이 어떻게 넣어주느냐. 따라서 라지 A 상자에 들어갈 검은색 공의 개수를 스몰 a 각각에서 스몰 b, 스몰 c라고 합시다. 그 합이 이제 얼마가 될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자, 첫 번째 4, 0, 0일 경우에 0과 0을 가지는 두 상자에다가 일단 두 개씩 먼저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검은색 공은 나머지 2개가 남죠. 따라서 여기가 2가 들어가니까 이제 중복조합의 개념이죠. 남김없이 넣어주기만 하면 되거든. 따라서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어떻게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로 조합할수록 생각해 주면 되고 두 번째 3, 1, 0으로 흰색 공을 분류했을 때 A, B, C 상자에 담을 방법은 3팩토리얼이죠. 서로 다른 경우에 숫자가 들어왔으니까 서로 다른 것을 서로 다른 세 자리에다가 이제 나열하는 거죠. 거기다가 자, 여기 1이니까 검은색 공을 하나를 채워줘야 되겠고요. 여기 2개를 채워주죠. 검은색 공을 3개를 채워줬으니까 나머지 검은색 공이 3개니까 여기에 이제 3이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서로 다른 3개에서 서로 다른 3개를 중복을 허락해. 3, H3이 되죠. 자, 세 번째 경우 2, 2, 0이니까 자, 이때는 또 이제 A, B, C에다가 나열하는 방법이 0을 누가 가질래? A 가질래? B 가질래? C 가질래?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공을 0을 가지는 상자에다가 2개를 채워주는 거죠. 그럼 검은색 공은 4개가 남아서 여기가 이제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3H4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 2, 1, 1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를 누가 가질래? A 상자, B 상자, C 상자에서 세 가지가 일단 있고요. 다음 1을 가지는 상자에다가 검은색 공 하나를 추가시켜야죠. 그러면 남은 검은색 공 4개를 이제 나눠주니까 여기 또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3H4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요 세 가지 경우를 모두 더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계산하면은 3 곱하기 4C2에서 18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6 곱하기, 그쵸. 6 곱하기, 5C3이니까 10이 되어서 60이 나오고요. 자, 세 번째 경우는 3 곱하기 6C2가 나오니까 15가 나오죠. 그래서 45. 자, 아래 경우도 같으니까 45. 자, 여기 90이고요. 여기 150이고 18을 다니까 168이 정답이 될 것이다. 자, 다음 30번.
자,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첫 번째 가 조건은 뭐다? f1이 0이고 f3이 0이다. 3차 함수의 근을 준 거죠. 즉 x-1이라는 인수와 x-3이라는 인수를 반드시 가진다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인수로 반드시 가지니까 3차 함수니까 하나의 식이 더 있어야겠죠. 하나의 식이 여기 x-알파라고 둘게요. 그쵸?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최고차원 개수를 k라 두고 우리가 임의로 이제 일단 일반성을 잃지 않을 것 같아요. k를 그냥 양수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 식을 이제 fx로 한번 잡아볼게요. 됐죠? 자, x가 1 이상이고 f'x 이꼴 제로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인 x가 1 이상일 때 그 제로가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인 것의 개수가 한 개이다라는 걸 집합을 이용해서 나타냈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k를 양수라고 잡으니까 이런 모양이 될 것이고요. fx가 왜냐면 이제 근이 3개가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렇죠? 여기 fx일 때. 자, 그때 1보다 큰 지점에서 여기가 알파가 될지 여기가 알파 될지 여기 알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어디가 1이 될지 모르겠지만 1보다 오른쪽에 있는 지점 오른쪽으로 갔을 때 어떻게 극점이 하나밖에 없다. 그럼 1이 당연히 여기 생길 수밖에 없죠. 여기 3이고 여기 알파가 되는 경우를 설명해 주고 있네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가나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상수 A에 대해서 gx라는 새로운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fx와 fa-x를 곱해서 다시 절대값을 씌운 함수인데 걔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답니다. 자, 그럴 때 네모난 이 식의 값을 구하라. 자, 지금 fx가요. 자, 이 문제에서 좀 알아둬야 사항이 있는데 첫째, gx 함수 안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고 절대값 안에 있는 어떤 곱함수를 한번 봅시다. fx라는 값과 곱하기 fa-x라고 되어 있죠. 됐죠? 근데 이때 저 f라는 함수는 같은데 여기 fx가 있고 a-x가 있는데 요 두 함수는 어떤 관계냐면 자, 정형으로 봤을 때 보세요. 가로 안에 있는 값을 보니까 x하고 a-x하고 더하니까 a가 되죠. 그거를 2로 나누면 x 이꼴 2분의 1이라는 식, 2분의 2. 따라서 이 두 함수 보세요. fx하고 fa-x는 어떤 관계냐? x 이꼴 2분의 a라는 선대칭 함수가 됩니다. 서로 선대칭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첫 번째로 알아둬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fx가 3차 함수예요. 그리고 그러면 fa-x도 3차 함수일 건데 두 함수는 첫 번째 뭐라고요? x 이꼴 2분의 a 대칭이고요. 두 번째 두 함수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식으로 최고차원 계수가 절대값 같고 부호가 반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포개어지죠. 2분의 a의 대칭에서. 됐죠? 따라서 두 함수를 곱한 이 함수는요. 절대값 아직 안 씌웠고요. 이 함수는 특징이 뭐냐? 최고차원 계수가 음수인 6차 함수로서 개형이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극대값을 반드시 3개 갖고 극소값을 반드시 2개 갖는 이런 개형의 함수 그래프 개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x 이꼴 2분의 a가 어디 있느냐?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극대점이라면 두 번째 극대점 여기가 x 이꼴 2분의 a를 반드시 가지게 되어 있어요. 됐죠? 그리고 이 함수, 요 곱함수, 요 그래프도 반드시 x 이꼴 2분의 a의 대칭이 된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자, 이런 사실을 좀 알아둬야 되겠고요.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절대값을 씌운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대요. 실수 전체에서. 됐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함수에서 만약에 x축이 이런 데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물론 꺾어 올리니까 아주 이렇게 꺾어 올리니까 미분 불가능 지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군데나 생기죠. 따라서 자, 이렇게 만약에 생긴 함수가 있을 때 자, 요게 지금 다시 말하지만 fx 곱하기 fa-x의 개형이거든요. 근데 절대값을 씌운 gx가 미분이 가능하려면 x축에서 이렇게 극대점이 모두 동시에 접하는 모양이 되어야만이 꺾어 올렸을 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fx의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위에서 fx의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fx가 1,0의 대칭인 함수가 되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알파와 1 사이의 거리하고 1과 3 사이의 거리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x 이꼴 2분의 a라는 선이 1에 위치해야 됩니다. x 이꼴 2분의 a, x 2분의 a가 1과 같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fa-x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지죠. 이렇게. 자, 요게 f의 a-x승이 되는 거죠. 자, 물론 2분의 a가 1이 되니까 a 값은 2가 나오죠. 자, 그리고 자, 알파와 1 사이 거리와 1과 3 사이 거리가 같다란 말은 알파 1, 3이 등차 수열을 이루죠. 자, 따라서 알파 값은 2배의 1 마이너스 3이 되어서 마이너스 1이라고 결정이 되죠. 됐죠? 자, 그렇게 됐을 때 fx와 fa-x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꺾어 올려서 gx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더라. 따라서 자, fx는 제곱차원 계수 양수 임의로 k로 받아들이고요. x-알파, 알파가 아까 마이너스 1이었죠. 따라서 x 플러스 1, x-1, x-3이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됐죠? 이와 더불어 a는 2라는 사실도 이제 알아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위에 있는 문제 알고자 하는 요 네모의 요 분수식의 값을 이제 구해야 되겠죠. 됐죠? 이제 오른쪽 잠시 넘겨서 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발을 긋고요. 자, 분모 f0. 자, fx에다가 x 자리에 0을 넣었더니 자, k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1 곱하기 3이라고 쓸 수 있죠. 곱하기 다음 f4a F8이 되겠죠. F8. 자, F8을, 그러니까 X자리 8을 넣더니 또 K 곱하기 9 곱하기 7 곱하기 얼마? 8을 넣으니까 5가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분자. G의 8. G의 8이 분자에 들어가겠죠. 근데 분자는 뭐예요? 분자로 쓰려니까 A 마이너스 자 가봅시다. F에 아까 8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위로 잠시 다시 올라가 볼까요? 자, fa-x라는 녀석이 똑같이 근을 알파 1, 3을 가지고 최고차원 계수가 마이너스 k가 되죠. 따라서 자, fa-x라는 녀석은 물론 a가 2라는 걸 알지만 그대로 문자로 둘게요. 자, 마이너스 k에 x 똑같이 근을 가지거든. 그래서 똑같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라고 잡아도 되겠다. 됐죠? 따라서 우리가 gx라는 녀석은 자, gx라는 녀석은 fx와 fa-x의 곱이니까 절대값 안에 따라서 마이너스 k제곱이니까 그냥 k제곱이라 써도 되겠죠. 어차피. 다음에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죠. 자, 모두 양수니까 절대값을 이제 소거시켜도 되겠죠. 자, 여기서 g의 4a니까 g의 8을 분자에 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분자는 k제곱, 9의 제곱, 7의 제곱, 그다음에 5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 이제 약분을 신나게 시켜주면 자, 9 하나, 7 하나, 5 하나 지우죠. 여기 3으로 약분하니까 결국 남는 것은 3 곱하기 7 곱하기 5가 되죠. 따라서 정답은 자, 5, 3, 15, 15에서 7을 곱하니까 105가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30번 정답은 105.